일단은 저기 나온 문제들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2단원으로 바로 진입할게요. 그렇죠? 다시 2번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맞죠? 자, 42번 문제 보시면 어떠한 식 px라는 식을 x-2분의 1이라는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 세팅하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다항식 나눗셈을 이렇게 몫과 나머지의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식이 아니라 여기다가 x를 곱한 거. x 곱하기 px라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식을 2x-1로 얘를 2x-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어떤 식이 나오고 나머지가 어떤 식이 나오는지를 써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x 곱하기 px라는 식이 필요할 거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x를 곱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식을 쓸 수 있을 거니까 x 곱하기 x-2분의 1 qx 플러스 rx라는 식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2x-를 만드는 건데 사실상 지금 알고 있는 요 x-2분의 1에 2배 해주면 2x-이 되지. 그치? 이렇게.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식에다가 2를 곱하면 이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주어진 식에다 2를 곱하게 되면 2x-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2를 곱해 넣었으면 다시 2를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 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2x-을 될 거고 그럼 내 마음대로 2를 곱한 거니까 다시 2를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기존에 있던 x식하고 qx식을 그대로 써질 거고요. 여기에 2를 놔두는 식으로 바뀌겠죠. 될까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rx는 그대로 rx 이렇게 표기한 거야. 괜찮을까? 맞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를 묶었다, 즉 몫이다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끝내려 했거든. 그치?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나눈 식이 몇 차식이냐면 얘가 1차식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 내가 1차식 나누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야 돼? 그치?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얘를 rx가 써버리면 1차식일 거니까 들 나누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바로 써서 rx가 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rx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이 rx를 다시 2x-로 나눌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 뭐냐면 이 rx라는 식도 2x-을 나누면 나눠질 거라고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눌 방법을 써주면 여기다가 2x- 이렇게 썼었지. 그치? 그럼 곱해서 rx를 만들어야 돼. 그럼 2x가 rx가 되려면 몇을 곱해야 될까? 2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r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곱했을 때 rx가 나온다는 거 없었어. 그쵸? 2x에다가 2분의 r을 곱해주면 약분시키고 r을 곱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상수한 마이너스에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r까지 들어오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 식을 위에서 아래식으로 빼주면 rx는 지워지게 되고 얘는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니까 2분의 r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지? 될까? 그럼 내가 원하는 이 rx라는 식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는 2x-1로 나누면 몫이 2분의 r로 나오고 나머지가 2분의 r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럼 이걸 토대로 왼쪽에 있는 식을 다시 써볼게. x 곱하기 px라는 식을 지금 2x-를 나누는 게 목적이었는데 첫 번째 식은 아주 이쁘게 2분의 x 곱하기 qx로 이렇게 잘 묶어놨어. 근데 뒤에 있는 식이 rx였는데 rx를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지. 그치? 그죠? 뭐냐면 2x-를 나누면 2분의 r만큼 묶이고 나머지가 2분의 r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얘를 묶었으니까 얘를 분배법칙으로 묶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에 있는 수를 묶어주면 이 개수만큼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쵸? 얘로 묶었으니까.
그치? 그럼 묶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식의 2분의 r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면 2x-를 묶어주면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x qx에다가 2분의 r이 더해지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죠? 나머지는 2분의 r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을 2x- 나눴을 때 이만큼 묶이고 이만큼 나눴다는 것을 표기할 수 있어. 얘가 내가 원하는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지금 했던 문제가 워낙에 까다로워서 다시 풀면 좀 안 될 거예요. 그치?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정리해주면 이런 거야. 중요한 한 번만 더 풀면 돼요. 봐봐. x-2분의 1로 묶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는 안에 썼는데 내가 원하는 건 xpx를 가지고 나눌 거니까 x 곱해주고 x 곱해주고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식을 근본적으로 2x-를 나눴을 때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2를 곱하면 이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를 곱하고 전체를 2로 나누자. 여기에 2를 곱하고 2를 나눈다. 즉 여기다가 2분의 2를 곱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2는 넣어서 2x-을 만들고 나머지 수를 받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x 2분의 x qx라고 식을 바꿔주고 뒤에 있는 rx를 받았다는 거죠. 맞죠? 근데 얘로 나눴는데 나머지를 1차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근본적으로 2x-라는 식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이 최고차를 가지고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쌤이 선택이 뭐냐면 그럼 여기에다가 2로 나눠서 r을 곱한 식을 묶었다고 보는 거야. 다시 곱해주면 rx가 되지. 그치? 그치? 근데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2분의 r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는 연습까지 해보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식으로 묶어주게 되면 식 자체가 2x- 나눴을 때 목 자체가 2분의 x qx에다가 얘를 넣어줘서 2분의 r로 묶어줄 수 있고 뒤에 나머지 2분의 r이 붙는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러 풀어보신 분들은 이 방법을 푸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될까요? 질문 누가 있죠? 이거? 현빈이 이해되는 거야? 네. 괜찮아요? 민경이가 안 오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6인 4분원의 둘레 길이가 20이다. 44번 문제 보시면 도형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도형이 나오는데 반지름이 6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안에 직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맞죠? 근데 반지름이 6인 거 알고 있고요.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0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0이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넓이를 구할 거니까 가로랑 세로비를 알겠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가 20이고 넓이를 볼 거니까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 놓고 내가 원하는 답은 x랑 y를 곱한 값을 물어본다. 괜찮지? 그럼 힌트로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둘레가 20이니까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것의 2배가 20이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맞죠? 우리가 써야 될 힌트는 뭐야? 6이지, 그럼 반지름 6. 그치? 반지름이라는 건 이 중심에서 이 원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몇이다? 6이라는 거랑 동일한 거지, 그치? 그럼 이 직사각형과 연관되어 있는, 즉 x랑 y랑 연관된 식을 필요로 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 뭐냐면 이 직사각형에다가 반지름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점과 이 점이 이어졌을 때 이게 6이다라는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겠지,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하는 것은 36이라는 거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 두 힌트를 알고 있으면 사실상 x, y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치? 곱셈 공식 써주면 사실 그냥 풀어내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x 더하기 y를 제곱한 후에 불필요한 이 x, y를 빼준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죠? 식 넣어주시면 36은 x 더하기 y 제곱 100에다가 2xy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맞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2xy는 100에서 36을 빼주면 64가 나오죠? 그럼 xy 값은 몇이죠? 32가 나오죠.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가로 세로 곱일 거니까 32로 마무리 주시면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쌤 프린트가 니들이랑 숫자가 다른 문제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썼는데 다른 말해줘요? 현빈이 괜찮아? 현빈이 괜찮은 거지? 좋아요. 50번입니다. 1번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0 그리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답은 5 일 때 AB 곱하기 A 플러스 B BC 곱하기 B 플러스 C CA 곱하기 C 플러스 A의 값을 구하는 게 1번 문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일단은 희준이 이 두 개의 값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지? 세수의 합이랑 제곱제곱제곱 합을 알았으면 그치. A, B, B, C, C, A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맞죠? 맞죠? 그럼 세제곱을 구할 때도 필요했던 식이 뭐냐면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이 다 필요했어요. 그죠? 그럼 이 세 개와 얘까지 알고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우리 뭐 할 수 있다? A와 B와 C 곱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치? 힌트를 봤을 때 아,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두 분 A, B, C, CA의 합을 알 수 있을 거고 세 개를 곱한 값도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밑을 봤는데 얘를 다 전개해도 식이 워낙 복잡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풀 때 문자를 두 개에서 하나를 줄이는 게 좋겠지, 그치? 또 그 기준이 뭐냐면 A 더하기 B가 보이는데 이 식의 일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힌트에 보여요, 그죠? 이렇게. 그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A 플러스 B가 사실상 2에서 C를 빼준 값과 같다고 풀 수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 찍고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B가 2 마이너스 C와 같다. 그럼 B 플러스 C는 2 마이너스 A와 같다. C 플러스 A는 2 마이너스 B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기존 식을 푸는 게 편할까, 바꾼 식이 푸는 게 편할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그렇죠? 그럼 전개해주면 2AB, 2BC, 2C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가 세 번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 식의 정리가 이 AB, BC, CA의 합과 마이너스 ABC가 세 번 더해진 3ABC라는 식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이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답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지? 그럼 첫 번째 식을 두 개 가지고 얘를 먼저 구해볼 거야. 오케이? 그 원식 그대로 갈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 내가 원하는 식이 다 나와.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C 제곱도 나오고 두 개씩 곱해져 있는 A, B, B, C, C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식 넣어주면 2의 제곱 4는 세 제곱의 합이 10 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주어진 식이 들어가지, 그렇지? 맞죠? 이 값 자체가 내가 원하는 세모값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10을 빼주면 마이너스 6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렇지? 괜찮아요? 그지?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 ABC를 구해야 되잖아. 이게 목적이 되겠지, 그죠?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곱셈무식이니까 아직 인수분해가 적용되지 않았을 거니까 얘하고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A를 곱했을 때 내가 원하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나오고 3ABC라는 식으로 전개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을 넣어주면 얘는 2 곱하기 제곱 합 10 A, B, B, C, C를 더한 것의 반대보 즉 세모의 반대보가 되겠지. 그치? 플러스 3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세제곱 합 5에다가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 괜찮아요? 이 값이 내가 원하는 네모가 되겠죠. 그죠? 괜찮지? 그러면 13을 2 곱하면 26이 나오겠죠. 그죠? 5-3 네모. 괜찮습니까? 5를 빼주면 21. 마이너스 3 나눠주면 네모는 마이너스 7 나오겠죠.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총분해 주시면 얘는 2에다가 A, B, B, C, C의 합인 마삼을 곱하고 거기에 3 곱하기 A, B, C 7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21을 더할 거니까 몇 나오죠? 15로 나옵니다. 1번 문제를 봤을 때 얘를 표현해서 바꾸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이 두 개를 구하는 건 연습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본인이 딱 보자마자 이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얘를 그냥 단순히 전개하라고 낸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럼 얘를 조금 묶어놓지 않았겠지. 그치? 그 힌트를 위해서 변형 가능한지 보면 되겠다. 괜찮죠? 좋은 문제니까 좀 체크해서 풀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 다른 반들은 테스트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질문한 문제 있잖아요. 42, 44, 50, 51. 그 마지막 나온 챕터는 쌤이 다 풀어냈었지, 그치? 저기 있는 문제들을 넣어서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죠. 근데 제일 빨리 나가는 반도 내주면 한 3개 맞춰요. 그치? 그러니까 쌤이랑 수업을 하고 일주일 지나서 풀었는데도 정답률이 잘 안 나오잖아요. 계속 볼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를. 그치? 그 책에 있는 유형만큼은 좀 확실히 가져가야 3월달부터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 하나도 못해 하면 영상 보시면서 이해되는 구간까지 가져가서 풀어보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서 좀 늘릴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지워낼까요? 그 앞에 거 다른 응? 다른 숫자 뭐가? 244 어디? 둘레 둘레가? 이거 둘 몇 나왔는데? 16 16이야? 그럼 풀 수 있겠죠? 그죠? 왜 지금 말했어? 이게 프린트가 버전이 한번 바뀌었는지 다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 51번. 2번도 있네. 2번도 있네. 근데 아마 이거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누가 좀 해줄까? 물어볼게. 이거 숫자가 다르지 않은 거 확인해줘. 이거 맞나요? 그치? 근데 지금 이게 형태가 너무 똑같아갖고 자, 20각 구하기 그렇죠? 그럼 1번을 풀고 온 사람 한해서 딱 보자마자 이거 A 더하기 B를 뭐로 바꿀까요? A 더하기 B를 뭐로 바꿀까요? 그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에서 C를 연식할 거니까 이러겠지, 그치? 웃기만 할 거야 너. 그치?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생각할 거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가 나올 거야,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져 있는 AB, BC, C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ABC가 3번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겠다는 것까지 적용되는 거지, 그치? 그럼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랑 힌트가 달랐던 게 아까는 여기 제곱 합이 있었지, 그치? 얘는 이 두 개를 준 거야,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줬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가 다 완성되면 밑에 있는 식까지 포함해서 A, B, C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겠구나. 이 적용이 되겠죠. 그죠? 될까요?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돼요. 그죠? 시험 봤을 때 시간 내에 풀려면 보자마자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야. 얘를 먼저 구하는 생각하면 얘를 제곱하면 이게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제곱하면 1 나오겠지. 이 녀석은 세모에다가 요거 2배씩 더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세모야 세모. 그치? 그럼 세모가 15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쓸 때 헷갈리니까 그냥 곱셈 공식 자체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를 저거에다가. 그치? 제곱 제곱가 세모 15. 그 다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7을 더하면 이걸 전개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ABC 네모가 나와. 괜찮지 그치? 그러면 얘는 22, 마이너스 22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21. 그럼 마3에다가 7 곱해야 마이너스 20 7 나오죠. 그죠? 여러분 직접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끝난 거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7에다가 마3 곱하기 7을 더니까 21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죠. 괜찮죠? 연습해서 그걸 가져가는 연습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일단 레벨 1과 레벨 2에 나와 있는 유형들에 대한 질문은 모두 끝이 난 거고요. 그리고 쌤이 여기 마지막 유형 55에서부터 60번 그러니까 심화 유형이라 하죠. 그쵸? 51번. 51번 한 거 아니에요? 안 했군요. 자연스럽게 넘길 생각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제 시험을 보니까 막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자, 51번 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fx라는 방식을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텐데 2차식이니까 나머지가 1차 이하식이야. 근데 그 나머지를 뭐라 줬어요? x 플러스 1이다라고 준 거예요. 식 같은지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fx라는 식을 뭐였대요? 제곱했대요. 그치? 그럼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치? 그 복잡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그때 어떠한 몫이 있겠죠? 근데 얘는 아닐 거야. 프라임 x를 잡아줄게.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식이 복잡해도 결국엔 2차식으로 묶을 거니까 나머지 rx를 쓰긴 쓰는데 얘가 몇 차식인 건 알아요. 1차식인 건 알겠지, 그치? 물론 a가 0이라서 상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rx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있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힌트는 얘를 주고 나서 똑같이 얘로 묶어주는 거야. 제곱을 했지만, 그죠? 이해되죠? 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동그라미가 있는 어떤 차수의 식이 어떤 숫자하고 뭐 3일 제곱했어. 이게 fx였다면 fx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차수 가져봐. 동그라미 제곱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곱하기 2개니까 6 곱하기 동그라미 나오겠죠. 그리고 3의 제곱 나오니까 9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식이 얘가 지금 fx라는 느낌을 받으면 fx라는 식을 제곱한 식이 이 식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 식을 또 똑같은 다항식 동그라미라는 차수로 묶어내는 거야.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은 동그라미라는 식을 다 품고 있잖아, 인수로. 그치? 그럼 얘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는 들어오지, 이렇게. 괜찮죠? 이해돼요? 그럼 얘에서 묶어주면 동그라미 하나가 묶여 나올 거고 얘는 6이 묶여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 9가 나오겠지, 그치? 자,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힌트가 뭐냐면 이 fx라는 식 얘를 제곱할 거야. 근데 얘를 제곱하거나 얘랑 곱해지는 항들은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니까 이 몫으로 묶을 때 이 안에 다 들어올 거라는 거지, 그치?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쌤이 얘를 제곱할 건데 항이 하나, 둘, 세 개야. 세 개 제곱하는 건 좀 거슬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쌤이 이걸 묶어서 하나로 볼게. 이 정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럼 내가 fx를 직접 제곱한다고 쳤으면 지금 상황에서 얘를 제곱하는 느낌이 되는 거지, 그치? fx가 얘니까. 오케이? 그럼 얘 a 더하기 b 이거 제곱할 거야. 괜찮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라는 식을 제곱할 거고 그 다음 앞에 거랑 뒤에 곱한 거의 2배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괜찮지? 그리고 뒷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근데 쌤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녀석으로 나눌 식을 지금 원하잖아 내가 그치? 그럼 내가 이 복잡한 식을 다 전개했다는 전제 하에서 야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달래 그치? 나눈다는 건 묶어달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로 묶어주게 되면 이 3을 묶으면 얘를 제곱한 식도 이 인수를 갖고 있을 거니까 묶여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는 일로 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치? 내가 하는 몫의 일부분으로 그죠? 괜찮을까? 굳이 쓰자면 얘를 제곱하게 되면 a, b의 제곱일 거니까 a제곱, b제곱 얘 두 개, 얘 두 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1 하나 남고 qx를 제곱한 식이 묶이게 되지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포인트만 볼 겁니다 괜찮아? 얘도 묶어주면 플러스 2 x 플러스 1 묶이고 qx 곱한 식으로 묶여지 이렇게 될까? 쌤 그러면 얘가 나머지네요 라고 쓰려고 봤더니 몇 차식이야? 그치 내가 원하는 게 지금 2차식으로 식을 묶어달랬는데 나머지가 1차식이거든 등 묶은 거야 그럼 얘를 뭐야?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식으로 42번처럼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달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 식을 전개한 식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얘로 묶어주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1만큼 묶이고 나머지가 2x가 나와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은 얘는 얘로 묶어주면 한 번 묶이고 2x가 나머지를 끝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돼? 그럼 얘를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분배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한 번 묶이겠죠 그 얘는 들어갔잖아요 이 안에 오케이? 그럼 나머지가 2x가 되겠지 복잡하지만 그치? 포인트를 잡아서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얘를 가지고 있는 인수는 항들은 묶일 거니까 얘를 제곱한 식을 나머지로 쓰기에는 또 차수가 더 높잖아 그치? 얘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묶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치? 직접 나눠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제곱차는 1이니까 1이다 그치? 그럼 나머지가 2x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치? 오케이? 내가 원하는 얘가 뭐다? rx가 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51번 나머지가 rx일 때 r5의 값 r5의 값을 물어볼 거니까 x의 5의 값 10으로 답을 가져가시면 된다 그렇지. 출제율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이해를 하기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쌤이 이거 처음에 푸던 식을 좀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제곱한 식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 내가 갖고 싶은 인수를 갖고 있는 식이 있었다는 거야 그치? 얘를 이렇게 풀어서 얘를 다시 이 식으로 묶게 되면 얘네 둘은 얘를 갖고 있을 거니까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용해서 왼쪽 식을 이해해보자라고 선생님 시험지 숫자 바꿔요. 네? 시험지 아니 안 바꿔요 네. 근데 쌤이 이제 월급반도 하고 수토도 해봤지만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뭐 단방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쌤이 이걸 정답 틀렸다는 채점에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닌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답만 썼으면 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해서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부분을 좀 고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다음 주부터 특강도 병행되고 할 거니까 워낙에 좀 시간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쌤이 한 건 중간고사까지
쌤이 테스트를 보는 건 중간고사까지만. 기말고사 나왔나요? 기말고사는 이제 공통수학 2랑 병행하면 빠듯할 거니까 기초 문제만 되겠죠, 쌤이. 근데 여기 지금 여기 50번에서 또 60번까지도 오늘 할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되겠지만 뭐 되니까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 듣다 보면 저런 말이 어떤 말인지 인지가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치? 그때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55번에서 60번까지인데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놓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만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문제들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좋죠? 다 풀어봤어? 안 되는 거 있어? 두개 빼고 다. 그래요? 사실 55번은 설명만 끝내겠지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잘 보세요. a 플러스 b는 2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이에요. 그리고 나서 a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맞죠? 쌤이 저번에 설명했지만 a 플러스 b의 값과 a, b 값을 알고 있으면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쌓아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기준에서 보는 건 a 플러스 b를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a, b 값을 구할 수 있는가? 당연하지. 그렇지? 그죠? 이 두 개를 줬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안 사도 될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치? 그럼 생각했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 4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치? 그럼 a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두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알고 있을 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다더라. 생각하는 건 5차식을 만들 거니까 2차식이랑 3차식을 곱해서 만들 거예요. 그죠? 근데 a제곱이랑 b제곱 합을 알고 있을 거니까 머릿속 떠오르는 게 뭐가 됩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접근 방식은 a 플러스 b와 ab를 알고 있을 거니까 얘를 세제곱한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항 뺀 나머지 항들을 다 뺀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괜찮죠? 그럼 10 넣어주시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ab 마이너스 2 곱하기 2. 괜찮죠? 그러면은 이 12를 8에 더할 거니까 20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3차식과 그죠? 3차식과 몇 차식? 2차식을 곱하면 일단 무조건 로차식이고 1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전개해 보는 거지. 그러면 a 5제곱이 무조건 나오죠. 그죠? 그리고 b a 3개에다가 b 2를 곱한 항이 나오죠. 그 다음 a 2개에다가 b 3개 곱한 항이 나오죠. 그 다음 b 5번을 곱한 항이 나오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 5제곱이랑 b의 5제곱의 합을 원할 거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나머지 식을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공통인수 a제곱 b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a 하나 b 하나 나오지. 괜찮죠? 숫자 넣어서 끝낼게요. 세제곱의 합은 20 제곱제곱의 합은 8는 내가 알고 싶었던 값 k 더하기 ab를 제곱한 거 a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 a 플러스 b 2를 곱한 값이야.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k 값은 160에서 몇을 뺀 거? 8을 뺀 거. 그치? 그러면 k는 152가 나도록 해석이 되겠죠. 그죠? 괜찮죠? 이번도 같은 문제니까 쌤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 a 7제곱
B 7제곱의 합을 물어본다. 머릿속으로 A 더하기 B와 A, B 값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트윈트를 받으면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지, 그치?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제곱한 녀석은 A 제곱, B 제곱 합에다가 2AB가 나온다. 변형식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냥 정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이어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치? 7차식의 합일 거니까 몇 차, 몇 차? 3차, 4차. 맞지? 뭐 아니면 뭐 5차를 만들 수 있으면 5차에다가 2차를 곱하는 거지. 그치?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봐요. 2차를 제곱하면 4차가 나오잖아. 이해되죠? 생각하는 건 막 7차 쌓아갈 때 너무 차가 높으면 이 생각을 왜 제곱하면 4차항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을 일단 제곱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4제곱항이 나올 거거든. 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얘를 내가 벌써 할 수 있잖아. 맞죠? 왜냐면 얘는 5의 제곱일 거야 20. 얘는 내가 알고 싶은 거 K. 그치? 2에다가 A제곱, B제곱은 AB의 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K 값은 25에서 8을 빼준 거니까 K는 몇? 17. 그치? K 17. 그럼 내가 원하는 A 4제곱이랑 B 4제곱을 구했어. 이게 17인가 알고 있어. 그치? 그럼 4차에다 3차 곱하면 이제 7차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3차 구하자. 그치? A 플러스 B 세제곱 하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할 거니까 변형식. 그죠? 이제 쌤이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치? 이 정도는 이제 외워서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주면은 A 플러스 B가 1이니까 1 세제곱 들죠. 3에다 A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 이렇게 나오죠. 그치? 괜찮죠? 그럼 세제곱의 합은 6을 더할 거니까 7 나오죠. 그치? 그죠?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을 하지.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7제곱항이 나온다는 생각하면서 적그리도 끝나는 거죠. 오케이? 해주면 7제곱 나올 거야. 7제곱 나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치? 그렇지 않으나 얘랑 얘 곱한 거. A 4개에다가 B 3개 곱한 거. 그 다음 A 3개에다가 B 4개 곱한 거.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느낌 받아야 된다. 얘들아 봐봐. 7차식을 만들 때 이렇게 4차, 3차를 곱하면 이 문자가 7번 곱한 항들이 다 4개가 나와. 이해돼요? 7제곱을 만들면 결론적으로 A와 B를 4번, 4번 곱한 거에다가 3번, 3번 곱한 거에다가 분배를 할 거니까 문자끼리 곱한 횟수가 7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하는 거야. 7제곱, 7제곱 만들 때 4차, 3차 곱하면 나머지 항들도 문자가 총 7번씩 곱해지게 나올 거는 거지. 겹치거나 해주는 거 그러다 말이지. A 3개, B 3개를 묶어서 A 플러스 B가 나오겠구나 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많이 풀면.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을 쓸 때는 17에다가 7을 곱한 값은 7제곱 7제곱 P 내가 원하는 P가 P 더하기 A, B의 세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1을 곱한 거 할까요? 복세고식 변형이 얘들아 2단원, 3단원 넘어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쌤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좋지만 아 내가 지금 복세고식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면 응용이고 심하고 손을 못 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 좀 해줘야 2단원, 3단원 똑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걸 베이스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단원을 놓치면 뒤에서도 놓칠 수 있는 유형이 너무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졸린가요? 어떻게 쌤이 춤이라도 출까요? 네.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요. 아니, 선생님
6번 풀고 5, 7번을 풀게요. 아, 쌤도 너무 힘듭니다. 세실수 x, y, z가 있습니다. 실수라는 것을 풀게 보시고요. 실수니까 뭐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를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쌤이 말하는 건 문제 풀이에 전혀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실수 x, y, z.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줄 테니까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주어진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조건 볼게요. x, y, ez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나조건은 3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ez는 x, y, e, y, z, e, z, x와 같다. 이 두 힌트를 주고 나서 10x, y, z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첫 번째 적어도는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울 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적어도 문제 기억나죠? 그치? 적어도가 뭐죠, 얘들아? 야, 이것 중에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거니까 셋 중에 하나만 3이든 두 개가 3이든 셋 다 3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치?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나한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줄 거니까 이걸 우리 반대로 썼어. 그치? 뭐였지? 이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말에 반대말 쓰면 셋 다 3이 아니다 이런 접근법 썼던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말에 이 3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니크한 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뭐 3개를 곱했을 때 이 3개를 곱했을 때 27 나올 수도 있을 거고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3개를 곱한 값은 3의 배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그렇잖아요? 그럼 했을 때 적어도 이 문제를 찍을 때 객관식이었다면 아, 4의 배수를 단어 찍자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맞아요? 근데 x, y, z가 실수니까 사실 x, y가 분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4의 배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곱했을 때 3의 배수다라고 쓰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수니까. 3개가 뭐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말 나왔으면 뭐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그걸 쓸 수 없다는 말 들었을 때 그럼 어떤 식을 쓸까? 곱했을 때 명확하게 어떤 값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얘네 셋 중에 하나 3이니까 여기다 3을 빼주죠. 이 세 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말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맞지? 셋 중에 하나는 3일 거니까 3을 빼준 수 중에 하나는 0일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문제 해석은 뭐냐면 아, 그러면 x마3 곱하기 y마3 곱하기 2z마3을 해주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일 거니까 이 값이 명백히 0이 된다는 말 알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가족권을 보자마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아? 좀 억지스럽잖아요. 그래서 나인트를 보면 이런 사람, 이거 x랑 ey랑 z를 더한 게 있네. 근데 x, y 이 두 개 곱한 거, e, y, z 이 두 개 곱한 거, e, z, x 이 두 개 곱한 게 나왔지, 그렇지? 그럼 얘는 사실상 어떤 세수 a, b, c를 더한 것과 a, b, b, c, c를 곱한 것의 합으로 식이 표현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곱셈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b, b, c, ca라는 식이 있으면 그 식의 일부분을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줬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쳐다보면 얘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두 개씩 곱한 식을 3a, b, c의 합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해주면 불필요한 행동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럼 얘를 전개하는 게 목적인데, 얘들아, 얘를 전개하는데 얘를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거야.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일어나서 할래? 좀 서서 할까? 괜찮아? 너무 괜찮아? 얘랑 똑같은 식이다 판단할 수 있겠어?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의 곱이랑 이 식이랑 형태가 유사하다고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x는 여기서 뭐예요? 마삼이 되겠지, 그치? 왜냐면 똑같은 수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 얘네들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x를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할 때 편했어. 왜냐면 전개해주면 x끼리 곱한 세제곱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x 두 번 곱하나 x를 한 번 곱하나 남은 상수항으로 전개해야지 이런 접근법을 썼잖아, 그치? 똑같이 얘를 써달라는 거야. 단지 그게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써달라는 거지, 그치? 물론 그냥 전개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봐봐 이렇게 세 번 더한 거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식으로 묶어주려면 사실상 지금 얘를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이 생각하거든. x끼리 곱하면 하나 나와. x제곱하면 x 두 개에다가 숫자 곱한 거니까 ax제곱, bx제곱, cx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x를 한 번 곱하면 x 하나가 숫자랑 분배된 거니까 a, b, b, c, c 마지막은 a, b, c라는 식의 곱으로 전개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필연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여기서 썼을 때 얘가 x 개념이 되면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은 마3을 1번 곱하는 마지막은 숫자끼리 곱하는 항으로 정리되는데 이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에서 보면 마이너스 3을 2번 곱했다는 건 얘랑 얘를 전개하고 EZ를 곱하는 그치? 마3과 마3을 곱한 거에서 y 곱하는 그쵸? 두 번째 마3 하나에다가 숫자 x, y 이 y, z 이 zx의 형태로 바뀐다. 마지막은 숫자 개념으로 잡혀있는 x, y, z를 곱한 거니까 이 x, y, z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얘는 마3의 제곱일 거니까 플러스 9 곱하기 내가 말했던 식 2z 플러스 y 플러스 x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y 2zx, zy 2zx가 되겠지. 마지막은 2xyz 꼴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져가는 거예요. 얘를 3xyz 2z 하고 얘를 3 곱하기 x, y, z에 하고 돼요? 그러면 9 3개 더한 거랑 마이너스 9 3개 더한 값이 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의 일부분이 요거 EZXY 이 XYZ 값이 마이너스 27을 이항시켜줍니다. 27 이런 거죠. 될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10XYZ 값은 여기에 5배 27의 5배가 답이 된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쌤이 하는 건 이 문제를 풀어서 다 쓰는 것보다 가 조건이랑 나 조건을 상충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이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는가 이게 이해된다. 그렇지?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얘를 떠오르는 건 좀 억지스럽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밑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이거 곱셈공식에서 이 A, B, C를 더한 값과 A, B, B, C, C를 더한 값을 서로 관계식으로 쓰기 싶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섞은 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 식을 쓰기 위해서 위에 있는 힌트를 가져가서 이 첫 번째 구절 셋 중에 하나도 적어 상상이다? 3개 곱하면 3배수 쓰라는 건가? 그걸 풀기에는 나 조건이 너무 빈약하고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3개에다 다 3을 빼주면 적어도 한 0일 거니까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필연적인 값을 알 수 있겠지. 그 값을 이해해서 푸시에 물어보는 문제. 사실 좀 이걸 바로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죠? 쌤이 원하는 건 이런 부분을 이제 쓸 수 있겠구나. 그래, 가져가자. 그리고 쌤이 원하는 건 이 부분을 전개했을 때 단순 무식하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힘들죠? 네.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짓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니잖아. 지워도 될까요? 벽이랑 통신하지 마시고요. 제 괜찮아요? 안 되시죠. 누구요? 이 말고요. 준비 괜찮아? 네. 그냥 안 불러가지고 되게. 어? 몇 시간? 자, 57번, 58번, 59번, 60번 네 문제 남았는데 7번이랑 8번만 하고요. 쉬었다 할게요. 주인이 잘한 거 아니에요? 야,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지쳤어. 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접근하는 걸 좀 보라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행복한 눈으로 봐줘요. 그렇죠? 나도 너희들 하나 더 가져가라고 해주는 거지 뭐. 7번 봐요.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반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원의 중심이 여기 반원, 지름 이게 A, B가 지름이다. 중심이 있다 배웠고 3학년 2학기 거 열심히 공부했으면 또 뭐 있었죠? 반원의 성질이 있어요. 반원은 원주각이 90도다. 그치? 왜냐면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이 90도다. 그치? 이 생각을 꼭 하고 봐야 돼. 반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두 반원의 교점을 우리가 Q를 잡고요.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볼게요. 그치? 그러면 여기 P가 잡혔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큰 반원에서 두 반원을 뺀 요렇게 생긴 요상한 모양의 넓이를 S1이라고 놓고요. 맞죠? 그리고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S2. 그러니까 얘를 지름 썼으면 이렇게 반원이 나올 거 아니야. 하지 마. 나와도 얘기해. 이 녀석의 넓이를 S2. 그렇지. 그래서 S1이랑 S2를 뺀 넓이가 2파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힌트가 뭐냐면 AQ. 요 길이와 QB. 요 길이의 차가 8루트 3이래요. 그럼 이 성분과 이 성분의 차가 8루트 3일 거니까 얘를 X, 얘를 Y라고 놓으면 X에서 Y를 뺀 게 8루트 3이다. 이 힌트를 주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B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X와 Y를 더한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괜찮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건 뭐야? 얘를 알고 있는데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X, Y의 곱을 알아내면 풀 수 있겠구나. 뭐 혹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아내면 혹은 X 세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접근법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S1과 S2를 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봐봐라. 얘 큰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X 더하기 Y가 지름이니까 이 큰 반원의 반지름은 2분의 X 플러스 Y다. 그리고 이 반원의 반지름은 2분의 X. 이 반원의 반지름은 2분의 Y야. 그러면 S1 정도는 X와 Y에 관한 식으로 표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얘야, 얘. S2. 그러니까 이 성분의 길이를 X와 Y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근데 쌤이 아까 말했던 게 뭐였냐면 쌤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니까요. 이게 90도라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 90도에서 더 준 게 뭐냐면 이렇게 수선을 그었다는 게 포인트야.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학년 2학기 때 그지? 삼각형의 닮음에서 직각 삼각형의 닮음의 활용이라는 파트를 굳이 넣어서 그치? 너희들 앞으로 이걸 계속 쓸 거니까 좀 외워라 했던 게 있었을 거야, 그치? 맞죠? 왜냐면 이 큰 삼각형에서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x각을 잡아주면 90도니까 이 두 각이 또 90도 동그라미 90도니까 합이 90도 x가 돼서 큰 거랑 얘랑 다 닮았다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가지고 공식 써서 푼 건데 사실상 이 선분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선분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럼 얘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A, B는 사실 이게 X고 이게 Y라는 건 몰라, 그죠?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가 좀 크겠지, 그치? 그치? 그럼 쓸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 닮았고 이 선분을 공통으로 갖고 있을 거니까 닮은 비를 정해서 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90도에서 X가 K일 때 얘는 90도 X가 Y니까 닮은 비는 K 대 Y 90도에서 동그라미가 X일 때 얘는 K가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은 K를 제곱한 값이 X, Y 같다는 식을 알고 있는 거 맞죠? 저기 썼잖아요. K 제곱은 X 곱하기 Y 맞나요? 너희들 나한테 안 배웠습니까? K 제곱은 X 곱하기 Y 엉덩이 모양을 풀었던 게 맞죠? 그렇죠? 괜찮아요? 세어라는 건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다는 거야. 이 문제를 못 풀어도 이걸 가지고 K제곱이 XY니까 K라는 식은 제곱했을 때 XY라는 수가 되는 수니까 양의 제곱근 루트 XY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돼요? 그래서 여기가 XY 보면 루트 XY니까 이 녀석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XY가 되겠구나. 이 생각까지 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죠? 그럼 사실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는 접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S1을 구하고 S2를 구할게. S1은 큰 반원에서 두 번째로 작은 반원과 제일 작은 반원을 뺄 거야. 그치? 얘는 반지름이 X 더하기 Y를 이루어준 2분의 X 더하기 Y. 얘는 2분의 X. 얘는 2분의 Y. 그치? 그럼 써주면 해봐, 얘들아. 얘를 제곱할 거야. 4분의 X 플러스 Y를 제곱할 거야. 반지름. 거기다가 파이 곱해 원 넓이 2 나눠 반원 넓이 뺄 거야. 2분의 x 제곱 4분의 x 제곱 반반 파이 곱하고 원 2 나눠서 반원 똑같이 2분의 y 제곱할 거야. 반지름 파이 반 나누겠지 이렇게. 괜찮죠? S1 넓이 구하려고 될까? 그치? 그런데 곱해놓고 보니까 셋 다 8분의 파이라는 수를 다 곱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얘는 사실상 8분의 파이라는 공통의 수를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굳이 이걸 쓸 필요 없는데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죠? 그럼 해볼게. 그러면 얘를 묶어주면 얘에서 얘를 빼고 얘를 빼는 거잖아. x 플러스 y 제곱에서 x 제곱 빼고 y 제곱 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2x여야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그치? x 플러스 y 제곱에서 x 제곱 빼고 y 제곱 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 xy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S5를 구한 거야. 그지? 너희들이 관심 없으면 쌤도 힘들어. 얘는 반지름이 지름이 아까 우리 열심히 구했잖아. 얘잖아. 얘는 2분의 루트 xy다. 얘 넓이 구하는 건 제곱해. 4분의 루트 xy 제곱하면 xy 나오죠. 그치? 파이로 곱해. 2를 나눠. 그치? 그럼 얘는 8분의 파이 xy가 나오겠지. 맞죠? 그래서 S1에서 S2를 빼는 거니까 4분의 파이 xy에서 8분의 파이 xy를 빼겠죠, 그죠? 얘는 8분의 2 파이 xy니까 빼주면 8분의 파이 xy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몇이었다? 2파이였다. 얘가 2파이였다. 그치? 그럼 파이는 약분시켜주시고 xy를 구하는 거니까 16! 이거 하나 얻어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16이야. xy가 16이고
x-y가 8루트 3이야. 그러니까 다 해도 이걸 다 하면 되겠지. 그지? 이걸 구할 수 있는 물어보잖아. 사실 여기가 왔으면 이걸 구할 수 있죠. 그죠? x 플러스 y는 못 구하지만 제곱한 값은 구할 수 있다. 왜? x 마이너스 y와 xy를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x 마이너스 y 제곱해주면 얘 제곱하기랑 유사한데 얘는 플러스 xy, 얘는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xy가 4xy 더해주면 왼쪽 똑같다. 그치? x 마이너스가 8 3일 거니까 이 녀석을 제곱해서 4 곱하기 xy 16 곱한 값이 내가 원하는 수 제곱한 값. 그죠? 얘는 8제곱 64에다가 3을 곱한 거. 그치? 얘는 64가 나오겠지. 그치? 돼요? 64를 묶어주면 4번 곱한 게 나오겠지. 그치? 얘는 8의 제곱이죠.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16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와 y는 16이다. 적분하는까지. 맞죠?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오치도 같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냐면 알아서 볼게요. 알아도. 그치? 연산이 좀 복잡하게 연산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라던가 그치? 도형 자체를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건 니들이 기하적인 부분을 잘 알 수 있냐 물어보는 거고 사실 학교에서 제일 내기 쉽죠? 그죠? 연산만 연습한 친구들이 닮은 걸 잘 이해 못하거나 도형 나오면 닮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파를 못하면 식을 못 채우고 그치? 그래서 정리면체, 직사각형, 대각선 나오고 하는 이유가 너희들 이거 4면체 높이 못 구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쉬었다 할까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려고 났는데. 싫어요? 아니? 아,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쉬었다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야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57분 거죠? 3문제 남았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몇 분일까요? 9분이요? 그러면 10분인가 치고 25분까지 15분 쉬었다가 나머지 3문제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2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58번 문제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 길이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에 써 있는 것들을 그냥 풀 수 있는 범위까지만 쓴 겁니다. 넓이가 4분의 파이라는 건 이 안에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아까 했던 거지, 그치? 중심에서 원이 한 점을 잡아서 만든 이 길이가 반지름, 그치? 그래서 우리가는 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넓이를 2등분하고 그 녀석의 내접원을 그렸어요, 그렇죠? 삼각형의 내심 개념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 원의 반지름을 표기할 수 있도록 넓이 값을 줬어요. 4분의 파이. 그치? 그리고 이 저성분 길이와 이 성분 길이를 세제곱한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넓이 힌트 하나, 또 여기 반지름 6 힌트 2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를 봤을 때, 아, 머릿속에서 이 수와 x, y가, 뭐 아니면 x-y가, 혹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가. 이 녀석 중에서 힌트 2개를, 이 2개 가지고 뽑아낼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맞죠? 제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힌트는 뭐냐면 반지름 6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직사각형을 봤을 때 이 길이가 6인 걸 알고 있는데 반지름일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길이가 6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6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6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힌트를 찾았어. 얘가 알고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 우리가 알고 있는 36이다. 힌트 가져간 거지. 맞죠?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넓이 힌트를 가져갈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사실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반지름과 반지름을 곱해서 파이를 곱하는 값이 되겠지. 그치? 이 녀석이 얘다. 그래서 우리가 알 값이 제곱이 4분의 1 거니까 r이 2분의 1이다. 이 정도의 접근법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제법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직각 삼각형에서의 내접원은 좀 유니크해요. 그죠? 기억나나요? 직각 삼각형에서의 내접원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요. 아우, 너무 그렇다. 그치? 뭐냐면
접점에 선을 그어주면 수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원밖에 만들어진 세곡점에서 이 접점까지 길이를 접선의 길이에서 썼지, 그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것도 우리가 닮음으로 증명이 된 상태, 그렇죠? 얘와 얘의 길이도 같다는 것을 우리 사실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직각 삼각형에서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이 접선의 길이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 2분의 1인데 여기도 2분의 1인데 이 내가 알고 있는 선분의 일부분이 2분의 1인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는 y에서 2분의 1을 뺀 거.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를 썼을 때 이 길이는 y에서 2분의 1을 빼고 길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면 여기는 x-2분의 1 여기도 x-2분의 1인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x-2분의 1과 y-2분의 1 더한 값이 6과 같다는 힌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될까요? 그러면 이 두 선분을 더하게 되면 사실상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6과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x 플러스 y 값이 7과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럼 이 두 힌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쌤이 원하는 이 다음 부분은 곱셈 공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겠죠? 뭐부터 구해야 돼? x, y부터 구해야겠죠. 그죠?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고 있는데 얘는 x 더하기 y를 제곱해서 2xy를 뺀 거다. 그치? 그래서 36은 7, 7, 49에서 2xy를 뺀 거다. 그치? 그럼 2xy 값은 49에서 36을 빼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몇이 나온다? 3이 나온다. xy가 2분의 13이 되겠구나. 그런 게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세제곱, 세제곱 함으로 오지, 그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요 x 플러스 y를 세제곱한 상태에서 빼준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값. 그치? x 플러스 y 값은 7이니까 7세제곱에서 3 곱하기 xy가 2분의 13이 되겠죠. 그쵸? x 플러스 y는 7을 들어가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 5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뭐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사실 넓이를 가지고 풀 때 내접원 반지름을 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직각이니까 x 곱하기 y가 돼요. 그죠? 하나 더 써놔요.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예요. 넓이. 그치? 근데 이 넓이를 구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풀 수 있었어. 그치? 뭐였냐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밑변을 잡았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 r을 곱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근데 사실상 지금 여기가 6인 걸 알고 있고 이게 y고 이게 x니까 둘레 길이가 사실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내접 반지름 아까 2분의 1 그치? 그걸 2로 나눠주면 되지. 그치? 그게 2분의 x, y와 같다고 쓸 수 있지. 그치? 괜찮을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관계식을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양변에 2를 곱할 거니까 무시하고요. 양변에 2 곱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6이 2xy가 될 거니까 x 더하기 y 대신에 2xy 마이너스 5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y 대신에 1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럼 2식 알고 있잖아. 그죠? 곱셈공식 변형을 적으면 되겠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면 되는데 얘 대신 얘를 주면 되죠. 이게 xy가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지? 근데 이런 접근법 자체가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자신감이 없잖아. 끌고 오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 들까? 어떡하지? 그지? 변형식으로 접근하는 연습 해보면 좋겠다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직각삼각형만의 성질을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이 좀 좋겠다는 것까지. 괜찮죠? 어려운 문제는 얘들아 경험해보지 않으면 날 손도 못 대잖아. 그치? 세이어라는 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저기서 내가 저런 개념을 내가 중학교 때 잘 못 배우겠구나. 그 정도를 채우라고요. 그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는 새로 배운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응용 문제나 단원에 나오는 필름들은 니들이 그동안 잘 베이스를 쌓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배웠던 시험들이 다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게 앞으로 점점점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당연히 못 풀지. 앞으로도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저 내저번의 성질 기억나는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놓는 거. 그치? 그런 부분들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9번이에요. 사실상 모든 반에 다 질문했던 문제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문제의 설명이 복잡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문제 체크된 걸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답니다. 주어진 조건 다 써놨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치? 둘레 길이, 반지름 길이가 2a로 되어 있는 지름이 2a 성분 AB를 적어놓고요. 반원을 그렸대요. 또 반원 나왔어요. 또 반원 나왔어요. 그 머릿속으로 원주각이 90도다. 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사각형, 뭐야? 내적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접하고 있는 느낌 맞지? 그치?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의 합이 180도. 얘랑 더한 것도 180도. 이런 느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네.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두 현의 길이 같을 거니까 호의 길이도 같을 거고 중심각도 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2a, 12, a-a-1 사각형을 주고 나서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얘를 구하려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a-a분의 1의 값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이 값을 알아야만 내가 원하는 이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a 플러스 a분의 1 값을 알고 있으면 사실 a 마이너스 a분의 값도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나 또는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나머지 힌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이 안에 있는 이 식들을 가지고. 그럼 도형 안에서 3분으로 표기되어 있는 a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공식은 피타고라스도 있을 거고요. 또 삼각형의 닮음도 있을 거예요. 평행선에서 각을 옮겨서 닮음을 찾거나 합동을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기하는 2학년 2학기에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평행선도 거보고 다 해보자.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게 중심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겠죠. 왜냐면 이제 이 각이 같다는 거죠. 현의 길이 같을 거니까 중심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은 중심각에 정비되지 않지만 현이 같다면 중심 같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반지름, 얘도 반지름, 이거 표시하지 마요. 반지름, 그치? 그리고 얘도 반지름. 그럼 두 변과 끼인과 같다는 건 합동이 돼요. 그렇죠? 맞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현의 길이 같을 거니까 이 두 변이 같다는 걸 보면 머릿속으로 이 생각도 해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거야. 왜? 반원의 원주각이 90도 너무 쓰고 싶었거든. 쓰고 싶었어요. 그죠? 이 90도야. 써놓고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치? 이거 닮은 일이 있을까? 혹은 어디랑 평행할까? 이런 생각 하다 보면요 떠올라요. 여기도 혹시 90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현이 같을 거니까 얘랑 합동이가 증명됐어. 이 선분이랑 이 선분 같고 이 잘라져 있어도 이 선분은 공통변일 거니까 두 변과 끼인가 두 변과 끼인가 같아요. 합동이 되죠. 그죠? 그럼 대응각 같다는 소리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각의 대응각이 여기가 알고 있는 거죠.
돼요? 두 각이 몇 도여야 되면 180도니까 이 90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쌤이 쓰고 싶은 거는 여기 이 두 각의 크기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평행선의 성질이 또 떠오르죠. 그렇죠? 뭐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두 선이 평행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 크기 있으면 닮은 비가 1대2라는 것도 알아요.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6이다, 12의 절반 6이다는 것까지 완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뭐야? 반지름이 A인데 여기 잘린 부분이 6인 걸 확인했으면 이 길이가 A에서 6을 뺀 거라고 쓸 수 있지. 됩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여기 안에 이 부분에 대부분이 문자 A로 표기되는 현상을 발견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넣은 거지. 사실 난 푸드덕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 생각하는 거야. 이 삼각형에서 얘가 90도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수선, 높이를 찍어내렸더니 선분이 분할되어 있는 거죠. 마치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 내려놓고 여기를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잘라냈을 때 6과 A-1, 6과 A-1, 6 아래쪽에 6 그림 웃기지만, 그치? A-1 아래쪽에 A-6 그치?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거 이 선분 기준으로 수직이 두 개나 됐을 거니까 6의 제곱에서 이거 6이 아니죠? A죠? 바보 같아. 그죠? 미안해요. A에서 6, A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뺀 게 이 노란색 제곱이 나올 거고요. A-1의 제곱에서 A-6의 제곱을 빼도 내가 높이 제곱 나오겠지. 그치? 우리가 많이 쓰던 음식이에요. 많이 안 썼다는 건 응용 문제를 안 풀어봤다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를 내가 K로 썼으면 A제곱, K라는 수의 제곱은요 빗변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뺀 거라고 했습니다. K제곱은 여기 제곱에서 이 제곱 뺀 거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될까? 괜찮을까요? 이 제곱에서 이 제곱 뺀 게 이 제곱, 이 제곱에서 이 제곱 뺀 게 이 제곱.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 같다는 걸 인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은 A제곱이 하나, 오른쪽은 A제곱이 둘 있는데 지워져. 그치? 그럼 A제곱에 대한 2차식, 1차식이 있고 등호가 작용될 거니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조건 안에서 해당되는 A 값을 가져갈 수 있겠지. 그치? 될까? 그러니까 59번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분을 썼을 때 내가 어떤 등식을 만드는 게 목적일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쓸 수 있는 세변이 나오는 걸 체크해보고 아니면 삼각형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잘린 길이를 가지고 픽할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을 다 넣어놓는 머릿속에. 그게 아니면 달려. 이해될까요? 해보셔야 돼요. 쌤이 아마 또 언제가 또 테스트를 주면서 풀어봐 할 텐데 못 풀더라도 이거 이렇게 표현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쓰는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36은 A제곱 지워지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가 있고 여기는 12가 있었어. 마이너스 12. 뺄 거니까 12가 돼요. 12에서 2A를 뺄 거니까 10A가 될 거예요. 1이 있었고 36이 있으면 뺄 거야. 마이너스 36에서 1을 더할 거니까 35가.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치? 플러스가 플러스. 제가 잘못한 건가? 잘못한 건가요?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네. 저희가 10A, 난 10입니다. 그치? 근데 내가 얘 아니면 얘를 거는 문제였지, 그치? 그럼 여기 양변을 A로 나눠주면 A-10 마이너스 A분의 1이 0이다. 이걸 양변을 A로 나눌 때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그치? 당연히 선분길이니까 0이 아닐 거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A분의 1 값이 10인 것을 가져가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을 세제곱해서 불필요함을 더하는 거야. 그치? 3 A A분의 1 A 마이너스 A 더 주겠다. 그죠? 10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10 1000 빼기 30이니까 70 나오지. 그치? 더하기 30. 어? 더하기 30. 30
더하기 30. 예, 1030 나오겠네요, 지금. 실수는 안 되죠, 그죠? 장난쳤어요, 그냥. 어? 네, 영상만 보시면 돼서 좀 욕을 하자 할 텐데. 아유, 졸려. 어떡하면 좋아. 힘들어서. 응?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나요? 60번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 꼭점을 공유하면서 두 번째로 큰 정사각형 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공유하면서 이쪽에다가 셋 나왔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30도, 여기도 선을 그었는데 30도, 여기도 30도 이렇게 나온다.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서 가장 긴 변, 두 번째로 긴 변, 두 번째로 긴 변, 가장 작은 변, 가장 작은 변, 가장 긴 변. 맞죠, 그렇죠? 괜찮죠? 이렇게 정사각형 3개다가 30도로 이렇게 각을 좀 벌려서 사각형에 연달아 붙여놨대요. 그죠? 여러분들 90도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3개 더하면 270도니까 나머지 3개 하면 90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걸 이쁘게 나눠놓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3개 있죠.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3. 요 세 삼각형을 더하는 거. 이 더한 값이 26 나와 있고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합이 70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각형, 얘 3개 더하기 둘레 길이 합한 70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정사각형 3개의 넓이 합일 거니까 문자를 잡아야겠죠, 그죠? 그지? 그래서 가장 큰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A라 놓고 두 번째를 B라 놓고 가장 작은 걸 C로 놓으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사각형의 둘레 합이 70이니까 모서리 4개씩 더하기 손 4개 더하기 70. 그지?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정사각형 넓이 다 더한 거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제법 연습이 됐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줬으니까 요거 구하라 문제니까 A, B, B, C, C의 합을 알 수 있냐 물어보는 거고 그 힌트가 여기서 이루어지겠지, 그치? 넓이. 맞죠? 여러분들은 삼각비도 배웠고 사실 지금 중3 시험을 보고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물며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어요, 그쵸? 여기 A고 여기 B로 돼 있다 치면 여기가 30도.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수직을 내려서 높이를 직접 구하는 건데, 그치? 그 H 잡아줄게. H 구하는 건데 30도라는 건 특수각이다 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A분의 H가 사실상 뭐냐면 사인 30도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높이라는 H는 항상 A 곱하기 사인 30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맞죠? 그럼 넓이를 구하는 분식을 쓰게 된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B에다가 사실 H를 곱해서 2를 나누는 건데 H 값을 우리가 A에 관한 수식이죠, H. 그래서 2분의 B에다가 A 곱하고 사인 30도까지 곱하는 것이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도출했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두 변을 곱하고 30도를 사인 값으로 변형해서 2로 나누는 게 넓이라는 것으로 공식화시켰어요.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썼는데 사실 사인 30도는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2분의 AB를 2로 나누면 4분의 AB가 되겠지, 그치? 얘가 4분의 AB 이렇게. 이 넓이가, 그치? 얘 넓이가. 그럼 내가 넓이 시면 나오겠지? 4분의 AB 4분의 PC 4분의 C에 나오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거 AB, BC, CA를 더하는 건 양면의 4를 곱할 거니까
26 곱하기 4. 그래서 궁극적으로 A, B, C, C의 합도 알고 있고 A, B, C의 값도 알고 있지, 그치? 몇이죠? 18. 그치? 그럼 이 두 식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끝나는 거죠, 그쵸? 괜찮죠? 어때요? 55번부터 60번까지 설명했는데 난 진짜 곧 죽어도 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건 할만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문제를 체크해 놓고 할 수 없겠다 싶은 문제는 X 놓고 내가 집에 가서 쌤이 올려준 영상을 보면서 조금만 정리해서 풀어보자 라는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있어서 좀 정리해서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쌤이 혼자 1시간 동안 생쇼한 거잖아요. 그치? 괜찮죠? 쉬운 거만 풀면 1대1은 학교 규칙 문제에서 2, 3등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치? 이 정도 문제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의 스킬 정도는 다듬어 놔야 힘내자.